자수하러 왔습니다. 강남봉에게 덮어씌워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오복길 살인 사건의 은폐와 시신유기, 수많은 비리 증거가 경찰에 넘어가며 30년을 굴림해 온 채화영의 숨통이 완벽하게 조여집니다. 믿었던 신복의 배신과 자백으로 체포된 채화영은 명백한 살인 흉기인 스패너 증거물 앞에서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30년 전 영아 납치부터 오복길 살인, 노철봉 살인 교사 혐의까지 자신이 저지른 죗값에 짓눌려 산산조각 나는 악인들의 파멸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태평의 집 거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오장미와 마서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쌍둥이 자매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존재했습니다. 채화영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내어 죽은 양아버지 오복길의 한을 풀어야만 하는 장미는 절박한 눈빛으로 서린을 몰아붙였습니다. 너도 내 부탁 들어줘. 오복길 살인 사건에 대한 증거 가지고 있다고 했지. 장미의 단호한 추궁에 서린은 괴로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을 30년간 딸로 키워준 채화영이 사실은 자신을 유괴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악마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엄마였던 채화영을 단칼에 내치지 못하는 서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서린이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답답해. 미치겠어. 그래, 좋아. 대신 준호 씨가 우리 엄마 아들인 거 비밀로 해줘. 내 마음에서도 정리를 끝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그것은 자신을 속인 채화영에 대한 복수와는 별개로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 강준호를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서린의 마음이었습니다. 장미가 무거운 침묵으로 동의를 표하자 서린은 마침내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스패너가 있어. 그 단어 하나에 장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스패너? 그게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몰라. 나도 채화영이 이강혁에게 전화로 지시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그걸 찾아야 해. 그런데 짐작 가는 곳이 하나 있어. 예전에 근무 중에 우연히 봤거든. 이강혁이 경비 직원에게 이쪽으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해라고 말하더니 주위를 살피며 은밀하게 구간 지하로 내려가는 걸. 거긴 오랫동안 폐쇄돼서 평소엔 아무도 안 가는 낡은 비품 창고가 있는 곳이야. 이강혁이 채화영의 더러운 뒷일을 처리하고 무언가를 보관해야만 했다면 딱 좋은 곳이지. 채화영조차 그 창고는 생각도 못할걸.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살해 흉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에 태평이 이성을 잃고 뛰쳐나가려 하자 백호가 냉철하게 막아섰습니다. 태평아, 진정해. 지금 무턱대고 호텔 지하로 쳐들어갔다가 이강혁이 눈치채고 스패너를 빼돌리기라도 하면 채화영을 오복길 살인죄로 법정에 세울 유일한 증거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호텔 내부 지리와 보안망은 내가 파악할 수 있어. 구간 지하 창고 주변의 CCTV 사각지대와 경비원 순찰 시간을 먼저 확인할게. 우리는 이강혁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여서 흉기만 확보해야 해. 백호 씨 말이 맞아. 오빠, 지금 채화영과 이강혁은 쫓겨나서 악에 받쳐 정신없는 상황일 거야. 그들이 추스리기 전에 우리가 스패너를 빼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야. 장미의 말에 백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30년 동안 채화영의 온갖 악행을 뒤처리해온 비서실장 이강혁에게도 채화영 몰래 숨겨둔 그들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백호는 즉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드림호텔 구간의 도면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서린 씨 말이 맞아. 도면을 보니 구간 지하는 오랫동안 폐쇄 공간으로 분류돼서 정규 경비 순찰 루트에서도 완전히 빠져 있어. CCTV 사각지대만 파악하면 이강혁 모르게 진입할 수 있겠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른 태평이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늘 밤 당장 가. 이강혁 그 자식이 우리 아버지 피 묻은 스패너를 영영 빼돌리기 전에 당장 찾아내야 해. 장미는 결정적인 단서를 쥐어준 서린의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서린아, 고마워. 내 덕분에 드디어 그 인간들이 다시는 못 일어서게 숨통을 끊을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됐어. 현장엔 백호 씨랑 내가 갈게. 이번에 스패너를 찾으면 채화영의 30년 사기극도 전부 끝내고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어. 백호와 장미는 그날 밤 지체 없이 드림호텔 구간 지하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드림호텔 구간 지하 비품 창고. 강백호의 작은 손전등 불빛이 먼지 쌓인 낡은 캐비닛 구석을 비췄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낡은 공구함 안쪽 두꺼운 헝겊에 겹겹이 쌓여 있던 묵직한 쇳덩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끝부분에 검붉은 핏자국이 들러붙어 있는 낡은 스패너였습니다. 오복길이 정숙해 사고의 진실을 알아챘다는 이유로 채화영이 직접 그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강혁이 외곽으로 시신을 옮겨 강남봉을 이용해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바로 그 끔찍한 살해 흉기였습니다. 스패너를 확인한 장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따뜻한 양아버지가 이 차가운 쇳덩이에 맞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장미의 온몸이 분노와 슬픔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장미가 떨리는 손을 뻗어 스패너를 집어 들려던 순간 백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장미 씨, 맨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채화영과 이강혁의 지문, 그리고 아버님의 혈흔이 그대로 남아있을 결정적 증거예요. 백호는 준비해온 비닐 증거물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스패너를 감싸 봉투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백호가 스패너를 응시하며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이강혁은 왜 이 확실한 흉기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채화영의 눈을 피해 이곳에 몰래 숨겨뒀을까요? 장미가 붉어진 눈으로 백호를 바라보자 백호는 이강혁의 심리를 추측한 말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림자처럼 모든 악행을 대신 처리했지만 결국 토사구팽 당할 때를 대비한 이강혁만의 생명줄이었을 거예요. 채화영은 언제든 자신도 버릴 수 있는 독사 같은 여자란 걸 가장 잘 아는 게 이강혁이니까. 그녀가 직접 휘두른 이 흉기를 자신의 마지막 보험으로 남겨둔 거겠지요. 그 말에 장미의 입가에 서늘한 냉소가 번졌습니다. 서로를 완벽하게 믿지 못한 그 얄팍한 불신이 결국 그들의 숨통을 끊을 가장 큰 패착이 된 거네요.
장미는 백호의 손에 들린 증거물 봉투를 보며 눈물을 닦아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할아버지한테 쫓겨나서 어떻게든 다시 기어들어 오려고 발악하는 채화영도, 그녀의 쓰레기 같은 짓을 돕던 이강혁도 이젠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당장 나가요. 백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패너가 담긴 봉투를 품에 단단히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비품 창고의 문을 닫고 채화영의 30년 사기극을 끝장낼 무기를 쥔 채 어두운 지하 통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장미와 백호가 채화영을 올가맬 결정적 무기를 손에 쥐고 있을 무렵 한영자의 마음은 또 다른 폭로로 인해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진홍주는 한영자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 강남봉의 불륜으로 이미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한영자 앞에 홍주는 위로를 가장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한 변호사님,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끔찍한 진실은 따로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한 변호사님, 채화영 대표가 서둘러서 강준호 본부장과 서린이를 결혼시키려 한 이유가 있습니다. 준호 선배 채화영이 강준호의 친엄마예요. 그리고 채 대표와 준호 선배도 서린이가 아니고 장미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때 서린이가 나타난 거죠. 채 대표가 사고로 의식이 없던 서린이를 어딘가에서 보호 명목하에 감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홍주의 입에서 나온 말에 한영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릴 적 백혈병까지 앓았던 아이를 목숨 걸고 살려내며 가슴으로 품어 키웠건만 하필이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그 더러운 여자 채화영의 핏줄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한영자는 홍주가 말하는 모든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헌신해 키운 아들 준호마저 채화영이 생모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진실은 그녀를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영자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 것은 준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과 채화영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자신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할 때도 준호는 키워준 엄마를 향한 빈말 섞인 걱정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뜩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아버지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자식 앞길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본인 사랑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왜 불륜 같은 걸 해서 다 망쳐놓냐고요. 왜? 제가 친아들이었어도 이렇게 제 앞길을 망치셨겠냐고요. 가정이 파탄난 고통보다 오직 자신의 앞길과 결혼이 무산된 것만 억울해하며 입양하라는 열등감까지 무기 삼아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던 그 이기적인 술주정이 떠오르자 한영자는 뼛속까지 시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헌신하며 지켜온 가정을 채화영이 철저하게 농락하고 짓밟았다는 사실과 이미 채화영이 친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가슴으로 품은 아들마저 그 끔찍한 어미의 본성을 쏙 빼닮아 추악한 이기심을 드러냈다는 처절한 배신감에 한영자의 이성은 마침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한영자는 곧장 마 회장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거실에 있던 채화영을 발견한 한영자는 다짜고짜 탁자 위에 놓인 꽃병의 물을 채화영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채화영, 이 악마 같은 년아.
물을 뒤집어 쓴 채화영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한영자가 무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년이 내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강준호가 내 친아들이라는 것까지 속였냐? 강준호, 과연 내 아들이더라. 지밖에 모르는 그 추악하고 이기적인 본성이 어쩜 그렇게 너랑 한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닮았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나왔나 봐. 심지어 설인이가 아니라 오장미인 걸 다 알면서도 결혼을 밀어붙였어. 내가 오늘 당장 마 회장님께 내 더러운 실체 전부 다 까발려 줄게. 그때 바깥의 소란을 듣고 서재에서 마대창 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야? 마 회장을 발견한 한영자는 채화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손녀와 결혼시키려 했던 강준호가 누구 핏줄인지 아십니까? 바로 채화영 전현의 친아들입니다. 저 여자는 자기 핏줄인 준호에게 드림그룹을 안겨주려고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한영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에 마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쌍둥이를 훔쳐 며느리가 된 것도 모자라 채화영이 버렸던 친아들을 자신의 귀한 손녀와 억지로 결혼시켜 드림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했다는 추악한 계획이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의 핏줄을 이용해 그룹을 장악하려 한 끔찍한 야욕에 마 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뭐라고? 채화영, 내년이 감히 내 손녀를 이용해 내 그룹을 삼키려 들어. 마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부서져라 내리치며 서슬퍼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물벼락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화영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한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강준호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마주하자 어릴 적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려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30년의 세월이 떠올라 한영자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더 끔찍하게 아끼고 키웠건만 돌아온 것은 모진 배신이었습니다. 한영자는 쏟아지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짐 싸서 당장 나가라.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파양수속은 내가 알아서 밟을 테니까. 준호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한영자는 붉어진 눈으로 준호를 쳐다보며 참았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내 친엄마가 채화영이라는 거 알고 있었다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아플 때 내가 널 어떻게 살렸는데. 넌 그걸 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감쪽같이 속인 것도 모자라. 나한테 어떻게 그런 모진 말을 해? 내 앞길 망쳤다고 키워준 애미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박아? 한영자의 눈에서 결국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피가 무섭다더니 내 욕망을 위해서 30년 키워준 어미마저 짓밟는 그 이기심이 채화영과 아주 똑같아. 난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도 내 친엄마가 채화영인 거 알면서도 날 기만한 너는 내 아들로 못 둬. 준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30년을 키워준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도 끝내 이기적인 침묵을 지킨 채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나간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한영자는 한참을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준호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남봉이 들어왔습니다. 한영자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대로 강남봉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쥐어뜯었습니다. 아, 영자야, 왜 이래? 이 쓰레기만도 못한 놈아. 넌 밖에서 내 아들 버린 여자랑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준호가 그 여자 아들인 걸 알고도 나를 속여. 그 여자 편에 서서 너랑 준호까지 날 철저히 바보로 만들어? 내가 그렇게 우스웠냐, 강남봉. 채화영, 강준호, 그리고 강남봉 너. 그렇게 셋이서 어디 한번 평생 잘 살아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쾅! 한영자는 강남봉을 현관 밖으로 가차없이 밀어냈습니다. 채화영은 준호가 친아들이라는 사실까지 마대창 회장에게 들키며 벼랑 끝에 몰리게 된 채화영은 어떻게든 강남봉을 붙잡기 위해 그를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강남봉은 채화영에게 정말로 쌍둥이를 훔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채화영은 전부 오장미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라며 가증스러운 눈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강남봉은 또다시 그녀의 말에 감격해 채화영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어둠 속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이강혁의 두 주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친자식마저 버렸다는 뼈아픈 진실을 알았을 때도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던 이강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채화영은 그들의 핏줄인 준호를 핑계 삼아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사랑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채화영 한 사람만을 향해 있던 이강혁의 맹목적인 충성심은 치가 떨리는 질투와 배신감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버려졌던 핏줄을 이제라도 되찾고 이 지독한 사랑을 기꺼이 제 손으로 끊어내리라. 결심하던 그때 강백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미와 백호는 드림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이강혁을 불러냈습니다. 경계하는 이강혁의 발밑으로 백호가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피 묻은 낡은 스패너. 사진을 확인한 이강혁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미가 서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선택하세요, 이 실장님. 지금까지 채화영과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고발하고 비리 증거까지 전부 넘긴다면 최소한 강준호가 채화영과 당신의 핏줄인 것만은 밝히지 않을게요. 강준호의 이름에 이강혁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강혁은 자신의 아들마저 채화영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붉어진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지. 대신 준호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무덤까지 가져가줘. 채화영 하나만으로도 지옥인데 나라는 쓰레기 같은 애비의 존재까지 얹어주고 싶진 않으니까. 이강혁이 뼈아픈 결심을 굳히던 다음 날 마대창 회장은 드림호텔로 향했습니다. 전날 한영자의 폭로로 강준호가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마대창 회장은 즉시 드림호텔 총괄본부장인 강준호를 회장실로 호출했습니다. 마 회장 앞에 선 강준호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체념한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 회장은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강준호의 발밑으로 집어 던지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이 채화영이 버렸던 친아들이라지. 감히 그 더러운 핏줄을 숨기고 내 피 땀으로 일군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들어. 강준호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 회장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더 괘씸하고 역겨운 것은 내 놈이 내 집에 있는 아이가 서린이가 아니라 장미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거다. 가짜인 걸 다 알면서도 채화영과 짜고 사기 결혼을 밀어붙여 감히 나를 기만하려고 해? 마 회장의 매서운 일갈에 강준호는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비록 그가 사기 결혼에 동조했던 진짜 이유는 오장미를 향한 자신의 맹목적인 마음 때문이었지만 마 회장의 눈에는 그저 생모 채화영과 작당하여 그룹을 탈취하려는 파렴치한 범죄일 뿐이었습니다. 마 회장은 단 한 치의 자비도 없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오늘부로 드림호텔 총괄 본부장 자리에서 해고다. 내 회사에서 당장 내 놈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고 나가. 마 회장의 단호한 해고, 통보에 강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한영자에게 파양을 당하며 집에서 처참하게 쫓겨난 데 이어 드림호텔의 총괄본부장이라는 지위마저 박탈당한 강준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몰골로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강준호가 드림호텔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던 바로 그 시각 비서실장 이강혁은 굳은 얼굴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 동안 채화영을 짝사랑하며 그녀의 그림자로 살아온 이강혁이 그녀를 대신에 처리했던 온갖 더러운 비리 증거와 악행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채화영이 쌍둥이의 비밀을 눈치챈 오복기를 스패너로 직접 살해했을 때 이강혁 자신이 외곽으로 시신을 옮기고 채화영이 강남봉을 유인해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밝힐 결정적 증거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경찰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오직 채화영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녀가 시키는 모든 더러운 일에 기꺼이 피를 묻혔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단 한 번도 이강혁을 사랑한 적이 없었으며 그저 철저하게 이용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채화영은 과거 이강혁 몰래 두 사람의 친아들인 준호를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최근에야 채화영이 숨겼던 과거의 정황을 확인해 준호가 자신의 핏줄임을 알아낸 이강혁은 뼈저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맹목적으로 헌신했건만 채화영은 이강혁을 쳐다보지도 않고 보란듯이 강남봉의 품에 안겨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아들마저 생존을 위한 역겨운 변명거리로 이용하며 다른 남자에게 안긴 여자를 목격한 순간 이강혁을 지탱하던 맹목적인 충성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채화영,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나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내 핏줄마저 내다버린 당신의 그 끝없는 탐욕. 내 손으로 직접 막을 내려줄게. 마침내 뼈아픈 결심을 마친 이강혁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발걸음으로 경찰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형사 앞으로 다가간 이강혁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서류 작업을 하던 형사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자 이강혁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림호텔 최화영 대표의 수많은 횡령 및 비리 증거, 그리고 단순 뺑소니로 덮였던 오복길 씨 살인 사건의 은폐와 시신, 유기범행 일체를 전부 자백하겠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기만하고 이용한 대가로 30년을 군림해온 악녀 최화영의 목을 완벽하게 조일 이강혁의 자백이 경찰서 안을 울렸습니다. 이강혁의 자백과 결정적인 증거 제출이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최화영을 체포했습니다. 조사실로 끌려 들어간 최화영의 눈앞에 묵묵히 앉아 있는 이강혁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강혁의 자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최화영의 눈빛에 섬뜩한 광기가 번졌습니다. 이강혁, 내가 감히 나를 팔아넘겨?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최화영은 짐승처럼 이강혁을 향해 달려들며 발악했습니다. 수많은 비리와 살인 미수라는 엄청난 죄목 앞에서도 최화영은 한치의 반성 없이 오직 이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 이강혁이 혼자 한 짓이라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 최화영을 지켜보던 담당 형사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화영 씨, 그만하시죠. 이강혁 실장에게 다 뒤집어 씌우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의 말에 최화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강혁 실장은 최근 일만 자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30년 전 갓난아기였던 마서린을 훔쳐 자신의 딸로 위장한 영아 납치 및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행부터 시작합시다. 3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믿었던 영아 납치 범행이 형사의 입에서 나오자 최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의 비밀을 눈치챈 오복길 씨를 스패너로 직접 내리쳐 살해하고 강남봉 교수를 이용해 뺑소니로 위장하여 시신을 유기한 명백한 살인죄, 거기에 더해 당신을 대신해 거짓 자수한 수아 노철봉 씨를 감옥에서 폭행으로 위장해 살해하라고 지시한 살인 교사 혐의까지 모조리 다 자백했습니다. 형사는 서류 옆에 놓인 증거물 봉투를 최화영의 눈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자, 여기 당신이 휘둘렀던 스패너 증거물까지 있네요. 물론 혈흔 검사 결과 오복길 씨와 동일하고요.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간 수아를 죽인 살인 교사에 30년 전 아기를 훔친 납치극, 그리고 오복길 살인과 시신 유기까지 자신의 밑바닥 끝까지 알고 있는 신복이 그 모든 끔찍한 죄목을 전부 경찰에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최화영은 마침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최화영 씨, 당신은 30년 전 영아 납치부터 오복길 살인, 노철봉 살인 교사 혐의까지 전부 추가되어 이번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뇌물을 먹인 리스트 또한 확보했으니 조사 후 그 죄목까지 추가되겠군요. 형사의 서늘한 선고에 최화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드림그룹의 주인으로 군림했던 악녀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살인과 납치의 죗값에 짓눌려 산산조각 나며 파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생모 최화영이 영아 납치와 살인 교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어머니를 향한 슬픔이나 절망 같은 감정은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채화영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준호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준호의 머릿속에는 강백호를 향한 열등감과 오장미를 향한 맹목적인 소유욕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민의 가족은 오랜만에 시장으로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5살 지능으로 퇴행한 숙희는 해맑게 장미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일 노점상 앞에서 취객이 상인을 거칠게 폭행하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응시하던 숙희의 멍했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살 아이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과거 천재 법학도의 이성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숙희는 취객의 눈을 정확히 보며 판사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형법 조항을 읊어 내려갔습니다. 폭행죄 제1항 폭행을 가한 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0년 동안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진짜 정숙희가 마침내 세상을 향해 걸어 나오는 소름 돋는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기억을 되찾은 정숙희가 앞으로 채화영과 이강혁에게 짓밟힌 세월을 어떻게 처절한 피해 복수로 돌려주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다음 화를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